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단편괴담 폐가에서 본 귀신.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20년도 더 지난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겪었던 일로 인한 충격으로 창피하지만 30이 넘는 나이에도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방학 중에 물놀이를 다녀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셋이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시골이었지만 저희 동네는 재개발에 막 들어가고 있던 때라 상가 건물이나 학원 편의시설들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갈 때면 멀미가 나서 창문을 보며 갔고 창밖의 풍경을 보는 것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외딴 곳으로 동네에서도 조금 들어가 2차선 정도 크기의 골목이 있는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언덕길의 양쪽은 대부분이 폐가였고 낮에도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을 무렵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폐가가 된 2층에 전원주택이 보였습니다. 골목길이라 서행을 하기도 했지만 그 순간이 저는 엄청 느리게 보이더군요. 2층에는 아주 커다란 창문이 벽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얀 무언가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였고 한 개는 마치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래킬 때처럼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개는 1층에서 2층으로 기어 올라가는 듯이 벽을 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소름이 끼쳤고 그것을 곧장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어른들은 그런 장난으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며 그저 장난으로만 넘기셨죠. 저도 그냥 잘못 본 건가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끝나 학교를 가기 위해 제 방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는데 제 방의 창문을 무언가가 긁는 소리가 났고 그곳을 깜짝 놀라 쳐다보았는데 무언가 하얀 것이 휙 하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때 며칠 전 본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고 귀신은커녕 도둑일 것 같아 그냥 무서운 생각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못 가겠다고 울고불고 떼를 써봤지만 어머니께서는 방학 내내 실컷 놀다가 학교에 가려니 가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훌쩍거리며 학교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언덕을 내려가고 저번에 하얀 것들을 보았던 폐가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하얀 것이 창문을 긁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얼굴과 몸 전체가 새하얀 것들이었는데 얼굴 부분에서 붉은 입이 가로로 눕힌 초승달 모양으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른 한 형체는 그저 옆에 서서 저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누웠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갑자기 뒤를 돌아 휙 하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 저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때 창문에서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몇 번을 뒹굴며 다시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지에 소변을 보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무릎은 피가 줄줄 흐르고 엉망이 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제서야 장난이 아니구나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진정이 조금 되고
아침에 창문에서 본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며 도둑인 것 같다고 내 방에 들어오려고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전화를 한 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찰 아저씨들이 그런 일로 출동을 할 수 없다며 그냥 주변에 나쁜 사람이 오지 못하게 자주 순찰을 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학교를 쉬게 되면 집에서 만화책을 읽거나 페미콤 게임기를 가지고 놀았을 텐데 너무나 무서웠던지라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어른들이라면 뭔가 안심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다시 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돌아서 가려면 산길을 멀리 돌아가야 했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보이면 곧바로 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폐가 앞을 지나는 순간 다행히 2층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이 된 저는 천천히 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떨어져 나간 대문의 한쪽에 마당이 보였는데 풀이 당시 제 키만큼 자라 있었고 현관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유리로 위아래 2개가 있었는데 위에 있는 창문은 깨져 있어 신문지로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조합해 대문이 떨어진 폐가에서 쫓아오는 귀신 2를 피해 내 키 많은 풀들을 지나 도망쳤다 라는 무용담을 친구들에게 해주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어제는 왜 학교에 오지 않았냐며 묻기 시작했고 계획했던 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모두들 놀라는 눈치였고 어린아이들이 그렇듯 그날은 반 전체가 귀신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쉬는 시간에 평소 같이 놀던 녀석들이 저에게 와서 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탐험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서 했던 무용담도 있고 거절하면 겁쟁이가 될까 무섭지 않은 척 흔쾌히 승낙했고 기세를 몰아 제가 안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수업이 제발 끝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당연하게도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하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들떠 있었지만 저는 긴장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그 집 앞에 다다랐고 2층을 보았지만 다행히도 그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들은 셋이서 우와 무섭다,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고 그것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니 저는 당당하게 대문을 지나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친구들은 멋있다며 제 어깨를 올려주었고 이내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당겨도 보고 밀어도 봤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뒷마당이라도 가보자며 친구들에게 얘기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하얀 것들이 제 뒤에 서서 내려다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들이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대로 기절했고 일어났을 때에는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냐고 저를 걱정해 주셨고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자 하니 제가 그 폐가 앞에 다가서자 갑자기 호탕하게 웃어대더니 너희들은 여기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몇 번 열려고 시도를 하더니 뒤를 돌아 입이 찢어지게 웃고는 그대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바깥에서 현관 쪽이 보이는 구조라서 친구들은 곧바로 어른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국 그다지 멀지 않은 외할머니 댁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2년 전쯤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는 친구 녀석을 보러 갔다가 그 언덕길이 생각나 가보았는데 언덕길은 사라지고 빌라와 상가 건물들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 하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놀래키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일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30대 아저씨가 되었습니다.